브라보 말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성공하는 창업, 제조업 창업, 자, 이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유통업을 해서 성공하는 업체에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제조업 창업으로 성공하는 거 보셨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창업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유통을 하거나 보통 제조를 하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요즘 많이 뜨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렌탈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렌탈 사업은 렌트카, 뭐 비데라든가 그리고 정수기 이런 걸 렌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지금 렌탈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렌탈 사업이 이제 확장이 돼서 뭐 노트북도 빌리고 TV도 빌려 쓰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렌탈 사업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창업, 성공하는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아이템이 바로 렌탈 아이템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제 제조면은 뭐 무엇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 것이냐. 이게 제조업이죠. 유통은 어떠냐면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구해서 얼마나 내가 잘 팔 수 있느냐. 그래서 제조업은 내가 정해져 있는 아이템이 있죠. 이걸 가지고 내가 파는 겁니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제조업을 하면 아이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템만 팝니다. 다른 아이템을 파는 건 유통이 되겠죠. 제조업이라는 게.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나는 이 아이템만 팔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걸 제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특화되어 있고 더 잘 만들 수 있고 이게 장단점이죠. 자, 유통하는 사람은 어떠냐? 자, 유통하는 사람은 내가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이든 팔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TV를 파면은 나는 삼성 TV를 팔 수도 있고 LG TV를 팔 수도 있고 대우 TV를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삼성 TV를 만드는 사람이면 삼성 TV만 팔겠죠. 자, 이게 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하는 사람이면 내가 삼성 게 안 팔리면 LG를 팔면 됩니다. LG 게 안 팔리면 대우 거 팔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팔아도 됩니다. 자, 이런 거고 제조업은 내가 만약에 삼성 TV만 팔면 LG TV를 팔 수는 없죠. 내가 제조업을 하는데 무조건 삼성 TV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하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유통업자들이 또 그 소비자들이 이 제조업을 원하겠죠. 자, 요까지가 제조업, 유통업입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 아까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렌탈입니다. 자, 렌탈업은 어떠냐면 제조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 만약에 유통 단계를 거쳐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조업자한테 바로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정수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정수기를 예를 들면 자, 정수기를 만약에 만드는 제조업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수기를 받겠죠. 그리고 그 정수기를 렌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수기가 한 200만 원 한다. 자, 이렇게 제조해서 받았겠죠. 그러면 이 정수기를 고객한테 렌탈을 하는 겁니다. 렌탈을 하면 이제 뭐 보통 정수기가 뭐 2만 원부터 뭐 얼음 정수기 4만 원, 뭐 6만 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월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뭐 6만 원을 받았다 치면 뭐 1년 하면 72만 원이죠. 그리고 2년을 하면은 뭐 140 얼마가 150만 정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통 계약을 또 한 2년 정도 합니다. 렌탈이 보통 2년 정도 많이 합니다. 뭐 단기 그 이하는 다 단기 렌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단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배로 받겠죠. 뭐 예를 들어 뭐 1년만 하겠다 그러면 뭐 보통 뭐 아까 6만 원 했던 걸 12만 원 받아야겠죠. 왜냐면 기획값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또 많이 렌탈에서 쓰는 게 렌탈 개념이라고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정수기 얘기했는데 자, 근데 정수기를 2년만 쓰고 빼지는 잘 않습니다. 보통 소비자가 한번 렌탈을 시작하면 뭐 딱히 뭐 불만족이 생긴다거나 정말 그런 게 아니면 뭐 보통 뭐 2년 쓰고 4년 쓰고 뭐 6년 쓰고 계속 씁니다. 뭐 중간에 기계를 좀 바꿔달라는 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렌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렌탈 사업은 제가 봐서는 이제 렌탈 사업은 인건비 싸움입니다. 자, 렌탈을 하는데 렌탈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돌아야 되는데 월 사용료만 계속 받으면 되겠죠. 이게 제일 좋은 구조입니다. 그는 그 렌탈하는 업자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렌탈로 이제 창업을 해서 하는 거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렌탈하는 사람은 돈만 들어오면 좋겠죠. 하지만 자, 내가 렌탈을 한 100군데 했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콜이 오겠죠. 뭐가 안 된다. 뭐 정수기에 뭐 필터를 한 번씩 갈아주러 간다거나 아니면 정수기가 진짜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가서 뭐 필터를 갈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세척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정수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콜이 오겠죠. 왜냐, 물은 매일 먹는 건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오면 빨리 가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하지만 정수기를 만약에 샀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AS가 그냥 되겠죠. 하지만 이게 뭐 2년이다 3년이다 쓰고 나면 계속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필터도 내가 갈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수기를 예를 들었는데 자, 제가 하는 잉크 업종,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더 잘 아니까. 자, 보통 제가 하는 쪽은 잉크젯 프린터기입니다. 자, 잉크젯 프린터기는 자, 시중에 보면 잉크젯 프린터기가 좀 싼 편입니다. 보시면 잉크젯 프린터기는 진짜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뭐 2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잉크를 싸게 사도 소비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 사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잉크가 들어갑니다. 근데 잉크가 정말 작게 들었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프린터기를 싸게 사는 이유는 잉크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자, 프린터기를 5만원짜리 샀는데 잉크를 사러 가면 3만원, 4만원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하겠죠. 아, 이게 뭐냐. 하지만 그게 다 비즈니스고 다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특정 프린터기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사업이구나. 소비자도 압니다. 그러면 이걸 좀 싸게 쓰고 싶은 겁니다. 자, 프린터는 지금 시중에 프린터를 안 쓰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중이라는 거는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뭐 이메일이 와도 출력해서 씁니다. 출력해서 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프린터 많이 안 쓰는데요. 하지만 쓰게 됩니다. 가정집에도 쓰게 되고 특히 사무실 이런 데는 프린터기 한 대가 아닙니다. 옆에 두고 한두 대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소모품비가 많이 듭니다. 잉크라든가 뭐 토너 이런 거는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또 뭐 5만원짜리 프린터기 못 씁니다. 속도가 느린다거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프린터기를 쓰게 되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짜리 프린터기를 쓴다. 그러면 소모품이 막 50만, 60만 합니다. 레이저를 사면 더 합니다. 뭐 칼라, 특히 요즘은 또 흑백만 쓰지 않습니다. 칼라도 쓰는데 칼라, 뭐 검정, 파랑, 빨강, 노랑, 뭐 토너 뭐 프린터기가 100만원인데 토너가 각각 20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뭐 8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뭐 드럼이 어떻고 유닛이 어떻고 뭐 거기다 고장 나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지나서 고장이 나면 AS 부르면 또 요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AS비 발생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꼭 안 쓰다가 괜찮다가 진짜 필요할 때 고장이 나면 AS를 불러도 잘 오지 않고 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렌탈을 사용합니다. 렌탈이 뭐냐? 자, 렌탈이라는 거는 내가 월 사용료를 줍니다. 프린터기를 쓰는데 월 사용료를 뭐 예를 들어 5만원 준다. 5만원을 준다. 그럼 5만원을 주면 보통 뭐 칼라도 되고 뭐 프린터 되고 복사 되고 스캔 되고 팩스 되고 거기다가 칼라 프린터기고 그리고 잉크는 쓰는 대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 이런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 고객은 진짜 쓰기만 하면 되죠. 진짜 종이만 사서 넣기만 하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월 5만원에 주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 판매자 입장에서도 됩니다. 이 가격이 적정 수준이 맞으면 이제 비즈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프린터기를 사서 뭐 잉크를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렌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렌탈을 하게 되면 자, 뭐 수익 구조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서 렌탈하는 사람은 이제 렌탈을 늘려야겠죠.
자, 소비자는 제가 봤을 때 그 금액이 맞습니다. 거의 맞는데 한 5만 원 정도 하면은 소비자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쓰는 소비자는 좀 안 맞는데 좀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회사, 어린이집 이런 데는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데서는 렌탈이 편합니다. 왜냐? 일단은 고장이 나면 무조건 와서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와서 다 수리해 줍니다. 수리하거나 아니면 바꿔줍니다. 왜냐? 프린터기는 고객의 프린터기가 아니고 이 렌탈 업자의 프린터기입니다. 그리고 불량이 나면 당연히 뭐 교체를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쓰다가 안 되면 바꿔주세요. 왜냐? 렌탈을 하니까 월 사용료를 쓰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새 프린터기를 주든지 아니면 쓰다가 오더라도 일단 쓸 수 있는 프린터기를 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고객은 편리하죠. 그리고 잉크 떨어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AS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잉크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는 되고, 자, 판매자는 어떠냐? 렌탈 업자는 어떠냐? 렌탈 업자는 자, 이렇게 렌탈을 한 대 한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1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10군데를 하면 50만 원. 100군데를 하면 500만 원입니다. 자, 요즘 예전에 뭐 프린터 컴퓨터 회사들 많았죠. 컴퓨터 회사들 뭐 현주 컴퓨터, 뭐 세진 컴퓨터, 뭐 잉크 가이도 있었고 뭐 약 이쪽 분야입니다. 이쪽 분야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컴퓨터 업종은 어떠냐? 요즘 뭐 컴퓨터다, 모니터다, 프린터기다 다 인터넷에서 팝니다. 최저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받아다가 소비자한테 파는 게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냥 고객 PC 가지고 오면 뭐 고장 나면 수리해주고 뭐 프로그램 좀 깔아달라고 하면 깔아주고 뭐 이 정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터넷이 제일 싸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전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도 없습니다. 토요일 일도 없고 계속 불려가야 되고. 왜냐? 그때 집에 있는데 뭐 컴퓨터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맞는 거를 추천합니다. 렌탈, 프린터 렌탈입니다. 자, 기존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프린터 안 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제일 받는 게 또 프린터입니다. 고객이 와서 프린터기 좀 하고 싶은데 프린터기 얼마에 팔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 고객은 프린터를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렌탈에 쓰세요. 제가 관리해 드립니다. 기 갖다 드릴게요. 잉크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쓰시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게 가정집이면 좀 안 맞습니다. 가정집은 진짜 잉크 별로 안 씁니다. 뭐 애들 레포트 쓰고 한다지만 정말 사용량이 적고, 그보다는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부동산, 어린이집, 보험회사, 뭐 휴대폰 가게 뭐 이런 데는 잔잔하지만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장 나면 안 되고 빨리 애써야 되고. 자, 이런 쪽은 렌탈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렌탈을 하면은 주위에 그만큼 이 잠재 고객이 많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터기를 렌탈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뭐 100군데만 되면 월 500만 원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500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 그 가게 유지가 좀 되겠죠. 500을 벌면 렌탈이 한 500이 온다. 그러면은 감가상각 해도 한 400은 됩니다. 자, 400이 되면 일단 절대적인 금액으로 400이 되면 뭐 월세도 나가야 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업을 하면 괜찮습니다. 자, 이런데 자, 그러면 나는 프린터기 살 돈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 프린터기는 뭐 예를 들어 50만 원 할게요. 프린터기가 50만 원인데 월 5만 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러면 50만 원인데 10대면 500만 원, 100대면 5천만 원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돈도 없는데. 자,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프린터기가 100대를 한꺼번에 까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렌탈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한 달 안에 100대 깔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한 달 안에 한 10대 정도 깔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내가 업을 하는데 지금도 업을 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업을 한번 배워서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컴퓨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프린터 렌탈업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은 상공회의소 가면
500만 원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그 저리로 빌려줍니다. 신용으로도 빌려주고 담보 없어도 중소기업 살리는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 업을 뛰어들어야 되고 내가 진짜 해야 된다. 근데 5천만 원을 받아서 내가 생활비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프린트기 50만 원이다. 그럼 100대를 사는 겁니다. 그냥 쌓아놓고 재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업을 해야 되고 절실하고 하면 사놓고 그 다음 영업을 띱니다. 영업을 띄는데 아까 컴퓨터 업을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법을 하셨으면 소비자가 프린터기를 써야 되는데 이런 분 많이 만났는데 내가 그냥 귓등으로 들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런 좀 신경을 쓰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프린터를 깔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생소하게 이 업을 뭐 꽃집을 한다거나 내가 뭐 렌트카를 한다거나 딴 걸 하다가 왔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하는 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프린터기를 하려면 컴퓨터를 좀 알아야 됩니다. 프린터기를 내가 한다고 해서 프린터기만 봐줄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도 봐줘야 되고 어떤 분은 CCTV도 봐주고 뭐 다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이 뭐 어린이집에 주로 합니다. 어린이집을 주로 하는데 자, 어린이집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여자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진짜 뭐 프린터기라든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진짜 몸으로 때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컴퓨터 약간 봐주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책상 날라주고 뭐 이렇게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 몸으로 때운 겁니다. 이게 서비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미안해 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 뭐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 컴퓨터 하시는 분 불러다가 이렇게 불려먹는데 뭐 하시는 거 뭐 어떤 거 더 하세요? 하면 나 프린터 렌탈합니다. 이러면 그럼 프린터 렌탈 할게요. 저 주세요. 왜냐면 프린터 써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프린터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프린터가 늘어납니다. 또 어린이집 여기 이쪽 어린이집이면 저쪽 어린이집도 다 같습니다. 또 그런 업계는 다 물려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하시면 원장님 옆에 또 소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집에도 또 그렇게 소개 들어가고 또 그만큼 서비스를 해줍니다. 해주면 이제 프린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가 한 대 들어갔다가 원생이 많고 이러면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뽑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더 뽑아야겠죠. 그러면은 또 프린터기를 한 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좀 DC도 해주고 뭐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그러면 8만 원에 2대 쓰세요. 왜냐 한 군데 있으니까. 인건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5만 원 있는 것보다는 같은 곳에 차라리 8만 원 받더라도 내가 2개 하는 게 저한테 이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기를 늘려가고 렌탈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렌탈을 한 100군데 정도 하면은 안정화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직원을 뽑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을 왜냐? 100군데를 넘어가면 혼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데는 되지만 내가 또 약간 먼 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 좀 먼 어린이집도 소개했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커지죠. 왜냐? 직원을 운영할 만큼 되니까. 그래서 한 200개 된다 하면은 직원 써서 왜냐? 월 800만 원, 뭐 100, 100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직원 써서 또 유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는 또 그런 식으로 서비스하면서 영업을 늘려야겠죠. 자, 이런 구조가 이제 프린터기 렌탈 사업입니다. 렌탈 사업이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좀 관심 있고 컴퓨터 조금 할 줄 알고 프린터기 좀 만질 줄 알고 드라이브 깔 줄 알고 뭐 빨리 네트워크 연결해주고 자, 이 정도 되면은 프린터 렌탈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렌탈 사업을 하는데 일단 어떤 사업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절실해야 됩니다. 절실해야 되고 그리고 좀 된다고 싶어서 그걸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계속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더 많은 정보와 이런 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지금 구독자 한 60명 넘었습니다. 이 모든 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